새론 씨 임신 낙태가 쉽지 않아요. 옛날에 임신하고 낙태했던 게 누구일까? 안녕하세요, 이진호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그간 고 김새론 씨를 위한다던 사람들의 이중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세연의 김세희 씨와 권영찬 씨, 그리고 압구정법 사장님이 그 주인공들입니다. 그들이 직접 쓴 글과 말을 살펴보면 이들이 얼마나 이중적인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압구정법 사장님은 김수현 씨의 첩이니 황혼이 그 이야기를 먼저 꺼낸 사람이 저와 동행했던 지인이다 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이제 김새론 씨, 우리 아이미가 수련이에 대한 로망이 굉장히 커요. 연락을 잘해요. 어릴 때 그렇게 장난을 쳐놓고. 새로운 표현이 뭐냐면 6년의 자리에서 왕비 자리, 왕후 자리 잡히느라 힘들었다 이렇게. 첩을 하도 많이 들이니까. 근데 결혼을 약속을 해서 다 버텨낸 거였어요. 정말 더 심한 얘기도 많이 알아요. 근데 안 해요. 왜? 팩트 체크가 되니까. 이 압구정법 사장은 지난 14일 DC인사이드에 저를 고소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있지도 않은 사실 유포를 한 이진호에 대해서 제가 말했죠. 이게 밝혀지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요. 앞에 이런 발언을 했는데 딱 자르더라고요. 이진호 지인이 물었습니다. 김새론 씨가 신내림을 받았냐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말했는데 계속 질문을 하길래 아니라면 어쩔 거냐라고 얘기를 했고, 만약 이 내용이 밝혀지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한 걸 마치 제가 신내림을 종용했고 그게 제가 알선을 해서 돈을 빼앗고 그 사실이 두려운 것처럼요. 압구정법 사장님이 그 내용을 잘랐다고 해서 원테이크로 신내림에 대해서 답을 한 압구정법 사장의 말을 모두 넣었습니다. 숨소리조차 자르지 않았습니다. 대체 어디서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건지 시청자분들께서 직접 듣고 찾아보시죠. 근데 퀘스천 하나 말씀드렸었는데 그 내용은 누구한테 들으신 거예요? 박 기사한테 들으셨나요? 아니,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아니, 근데 그냥 사실 제보가 왔어요. 제가 아니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해요. 다음에 와서 얘기 꼭 드릴게요. 지금 약속 30분에 있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걸 어디다 무슨 알리자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저 만약에 네, 제가 제일 우려스러웠던 거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뉴욕 남친 얘기 나온 게 사실 우려스러웠어요. 네, 왜? 5%도 안 된다니까요, 지분율이. 근데 세론이가 그 얘기를 과정이 있어요. 저는 과정 내용도 다 알고 있고, 그 과정은 크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중에 다 미션 클리어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내림을 완벽하게 받았다. 무속인들 10명이면 10명한테 물어보셔도 아니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얘기가 저는 공론화가 만약 된다, 언론의 한 끗 차이로 난다, 제 갖고 있는 인맥과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을 해서 제 가게와 제 이름을 걸고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 혹시 부분에 새론 씨가 대해서는 신병이 있던 건 사실이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 내용도 잘 알고 있는데 아직 신뢰성이 없으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그 부분은 절대로 세상에 공개가 되면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살해 협박은 본인이 해놓고 이제 와서 본인께서 살해 협박을 받는다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저쪽 사람들은 어쩜 저렇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잘하는 것인지. 이 압구정법 사장님은 제게 물었습니다. 62만 유튜브 구독자가 있는 대형 유튜버와 일개 영업을 하는 사람, 누가 유리한가요? 그래서 저 역시 묻겠습니다. 손님으로 온 저에게 몰래 녹취까지 하고 CCTV 영상까지 전달한 인물, 특히나 100만 유튜버인 김세희 씨와 발라드 가수 서윤, 본명 김경비 씨를 자정에 언제든지 불러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김새론 씨의 사안을 맡고 있는 부지석 변호사에게 본인의 사건 의뢰까지 자연스럽게 하는 사장님. 이번 사건 의뢰하시면서 얼마 주셨습니까? 설마 공짜로 진행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자, 이렇게 백그라운드가 탄탄한 압구정법 사장님과 이진호 혼자,
과연 누가 유리한가요? 이날 압구정법 사장님은 제게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저한테 얘기를 다 했어요. 저랑 거의 붙어 다녀 있었으니까 8월 23일부터 죽기 전전날까지 저랑 붙어 있었어요. 지난해 8월부터 김세론 씨가 죽기 이틀 전까지 같이 있었다. 너무나도 소름 돋는 말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날 압구정법 사장과의 대화 도중 가세연 김세희 씨와 발라드 가수 서윤, 본명 김경미 씨가 갑작스럽게 나타났습니다. 당시 나눴던 대화입니다. 괴롭힘 당했죠? 괴롭힘 당한 건 그래서 연락했잖아요. 도와달라고. 아니 그러진 않았어요. 또 왜 이래? 그래요? 도와달라고 연락 안 했어요? 내가 지금 통화 녹음 들었는데? 도와달라고는 하진 않았어요. 왔다고는 얘기를 내가 와이프한테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랜만입니다. 네. 처음 봤어요? 하네. 어디 반말이야? 너가 반말했잖아. 내가 반말했어? 형 반말했잖아. 오랜만입니다라고 했잖아요. 언제 봤어요 나를? 지나갔다 봤어. 아, 나 뒤에서 몰래 스토킹했어요? 나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다시 들어보니 어찌나 재미있는 3인방이던지 쿵짝이 아주 잘 맞습니다. 압구정법 사장님이 고소까지 진행하신다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무고가 얼마나 큰 죄인지 제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경찰서에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김세희 씨와 권영찬 씨는 김세론 씨를 두고 엄청난 막말 퍼레이드를 이어갑니다. 고인 모독에서부터 자살 장면 묘사까지 그야말로 말을 잃을 정도입니다. 직접 한번 보시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세론 씨 임신 낙태가 쉽지 않아요. 요게 힌트입니다. 요게 힌트. 왜 그럴까요? 옛날에 임신하고 낙태했던 게 누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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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세론 씨가 조금 불안정했어요. 이제 상담심리학 교수 입장에서 할게요. 살짝 피해망상증이 좀 있어요. 문지방에다가 파닥 해갖고. 이런 거 좋아하시죠? 이런 거 좋아하시죠? 이런 거 좋아하시죠? 이런 거. 당신이 미성년자 때 김세론 씨 안 만났다며, 안 사귀었다며. 그런데 당신이 군대에서 휴가 나왔는데 밤 11시 20분에 김세론 씨랑 닭도리탕에 소주 먹고 뭐 했을까?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본인이 한 말을 본인 스스로 뒤집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권영찬 씨의 경우에는 가족을 건드렸다면서 제게 선을 넘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권영찬 씨가 제가 가족을 건드렸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이 영상 공개 때문이었습니다. 천재 아역 배우 김세론님 이제 하늘나라에서 편히세요. 아니 압구정법 사장님이 당당하게 공개했던 영상입니다. 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본인은 가족은 건들지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과연 그 말은 사실일까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내가 네 와이프 막 이름 언급 안 하지 않냐. 내가 네 애들 언급 안 하지 않냐. 그건 매너야, 진호야. 여자들을 괴롭히. 그리고 진호야, 넌 쪽팔리게 자꾸 왜 여자들을 괴롭히니? 아내는 건드리지 마. 내가 네 와이프 이름 알면서도 안 얘기했잖냐. 그러면 안 돼, 진호야. 내가 언제 와이프 이름 까요? 안 까잖아. 이진호만 까잖아. 대신 이런 얘기는 하지. 이진호, 너도 애 키우는 사람인데 그러면 안 돼. 내가 그런 얘기는 해요. 절대로 내가 기자들한테 그래. 당신들도 애 키우는데 어떻게 이진호 기사를 그냥 받을 수 있냐. 그것도 딸 키워. 사진 보면은. 그것도 여자 기자들이야, 여자 기자들. 내가 미치고 환장합니다. 그래 내가 화가 안 나요? 애들 키우는 사람은 최소한 그러면 안 돼. 남의 입장도 생각하고 역지사지도 생각하고 내가 행복하려면 남도 행복해야 돼요. 어디서 작 같은 것들이 그냥 나타나갖고 언론사 대표도 많이 알고 국장도 많이 알고 또 이진호 기사 받으면 막 전화해서 막 싸워. 당신이 지금 왜냐면 푸사에 딸 사진이랑 아들 사진 쭉 꼬맹이네. 아니 강경유는 한 건으로 묶어서 내지 왜 두 건을 보낸 거야? 이상한 애야, 이상한 애. 이상하다는 게 나쁜 뜻이 아니라 이가 상한 사람.
그때 보니까 치아가 이렇게 쏙 좋은 거 같진 않더라고요. 아니 가까이서 봤잖아. 할 게 없어서 뭐 강경윤 얼굴만 이렇게 뚫어지게 봤지 뭐. 얼굴이 많이 상했네. 근데 강경윤 씨 애는 귀엽게 생겼더라. 누가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애는 되게 귀엽게 생겼어. 엄마 안 닮고 아빠 닮았나? 아이 김세희 대표님 내 거는 좀 이렇게 좀 편집 좀 해주지. 그 저기 버닝썬. 근데 강경윤 너 애기 누구 닮았냐? 너 닮았냐? 아니면 남편 닮았냐? 누구 닮았어? 궁금해서 누구 닮았어? 외갓집 할아버지 닮았나? 강경윤 도 친하지 그지? 강경윤 이진호 이게 친하지. 야 이진호는 이랑 같이 다닐지 누가 알았어. 김세론 씨의 신내림에 대해서도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꿨습니다. 과연 어떻게 바꿨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교수님께 딴지 관련 의도는 아니고 이진호가 그 영상을 올린 이유는 신내림 비용에 10만 압박을 받았다는 걸 말해요. 아니에요. 그거 그 비용 때문이 아니야. 아니 이진호 영상 보고 들어오느라고 그러다가 좀 늦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유레카 이진호 드디어 구속시킬 수 있다. 김세론 씨가 신내림 받은 거 아니라고 뭐 오늘 측근이 냈더라고 뭐 기사. 난 이제 정보에서 멀어졌어. 박탈당해서 박탈.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영상을 통해서 말입니다. 2005년 당시 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35세였던 이 방송인은 당시 20세 여성을 성폭행했다라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피해자 여성은 캐나다 교포 출신으로 이 방송인이 운영하는 PC방의 알바생이었습니다. 당시 민법상 미성년자였다는 말이 나오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두 사람의 나이차는 무려 15살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된 이 방송인은 너무나도 억울해했습니다. 당시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도 있었고 실제로 함께 호텔에 이동한 것은 사실이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했습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게 제가 그때 폭탄주 막 80잔씩 먹고 담배도 한 두세 가 폈어요 하루에. 그러다 보니까 몸이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그 친구와 그런 관계가 성립이 안 됐죠. 또 탈모약도 먹고. 결국 이와 같은 억울함은 2심 항소심을 통해 뒤집혔습니다. 2심 재판부에서는 두 사람이 관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이 되지만 성폭행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하는 판결이 나왔던 겁니다. 무죄 추정하고 말 것도 없습니다. 애초에 김수현 씨는 고소를 당한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권영찬 씨는 해당 사안이 사실인지 아닌지조차 제대로 답변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당시 고소인이 민법상 미성년자였다는 말이 나온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권영찬 씨는 민형사상 미성년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민사로 미성년자가 어딨어? 그런 거 없어요. 그분 성인이었습니다. 성인. 권영찬 씨가 그렇게나 의심을 하시니까 직접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건이 벌어질 당시 이 여성의 나이는 20세였습니다. 2005년 당시 민법에 의하면 만 20세까지는 미성년자입니다. 이 민법은 2013년도에 만 19세로 개정이 됐습니다. 권영찬 씨 15살 차이나 나는데 당시 미성년자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지켜드리고 싶었는데 계속해서 의심을 하시니 밝혀드린 것 뿐입니다. 그런 권영찬 씨에게 제가 딱 2가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정말 그 여성과 관계가 없으셨나요? 그리고 그때 당시 여의도 배너 호텔에 가신 적이 있으실까요? 권영찬 씨는 제게 관심이 없으시다라면서 지난 3년 동안 매일같이 저에 대한 비방 영상을 올리고 계십니다. 2번 관심이 있으셨다가는 아주 배너 호텔에 같이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영찬 씨는 저를 구속시키겠다라고 하신 지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권영찬 씨가 대표로 있는 옥바라지닷컴 김세희 씨가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아 보입니다. 전과 최소 5범 이상인 김세희 대표님, 그리고 우리 영찬 씨는 구치소 경력을 바탕으로 사업 확장까지 하시는 능력,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무서워서 벌벌 떨리지가 않을 수 없습니다. 매일같이 3-4건 이상의 영상을 찍어 올리는 우리 권영찬 교수님은 대체 언제 강의를 하시는 건지. 내일 또 뭐 내가 서울중앙지방법원 간다고 막 이렇게 뭐 기름값 같은 거 뭐 슈퍼챗으로 쏠려고 그러지 말아요. 뭐 주면은 받긴 해요. 뭐 주차비 같은 거 주면 받아요. 뭐 안 받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제가
오이코스 대학교 교수긴 하지만서도. 예. 기름값, 종이값, 주차비까지 대체 언제까지 시청자분들의 호주머니를 터실 겁니까? 부끄러운 줄 아시길 바랍니다. 진실은 더디지만 반드시 밝혀집니다. 감사합니다.